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엠비엔골드 김동욱 매니저와 8강전 토너먼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연휴 전 오늘 뭐 사지, 오늘의 과연 우승 종목은 뭘지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강전 대결 시작해 볼게요. 오병기님은 오늘 HDC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아이센스인데요. 자가혈당 측정기 그리고 혈액 분석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HDC와 아이센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HDC는 이제 뭐 인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인수합병은 이제 상당히 큰 위험이 있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여유나 이런 부분이 좀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그 회사를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회사가 잘못 인수하면 이 아시아나도 그렇지만 이게 뭐 과거에 대우건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그 그룹 자체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면세점 비즈니스도 HDC도 상당히 탄탄한 그런 기업경영을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 회사의 어떤 사이즈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이제 실적을 많이 내는 그런 흑자 사업이 아니라 이 경기 관련주이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제한적인 어떤 그 수익성 속에서 이 아시안을 보유하게 될 텐데, 어쨌든 뭐 담당자들 다 그 미래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M&A는 불경기에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나오게 되고 경기에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은 나오고 있지만 좀 그렇고요.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재판단은 이 자금 부담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 HDC 그러니까 피인수 대상 회사는 뭐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회사는 좀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왜 안 빠지냐면 안 빠질 뿐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선주라든지 그 뒤를 이어서 뭐 철강주 또 그 외에서 소재 산업재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산업재 하면 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소재 관련 종목하면 철강 화학인데요. 그런 섹터를 좀 움직이지만 이게 제한적인 어떤 순환 반등 차원에서의 반등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HDC 역시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 종목 국내 내수 건설과 관련이 있어서 뭐 내년도 물론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SOC를 포함한 건설 그 발주들이 좀 나오겠지만 과거만큼 어떤 건설이 그 지난 정권만큼 부각되는 그런 기회는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좀 계속 보수적인 그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HTC는 그런 면에서 빅트렌드하고 조금 멀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업황이 계속 나쁜 쪽의 경우에는 지수가 바닥에 나오든 오르든 간에 보수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제 지수가 물론 10년 바닥권에 들어왔지만 이게 저항선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거든요. 그래서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센스가 또 오히려 추세가 상승에 이어지고 있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는 아이센스가 지금 업황이 좋고 네. 매매를 할 만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기왕에 사게 된다면 이렇게 기대 수익 큰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아이센스를 승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이센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명희 통삼교섭본부장이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지난 7월 4일에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오늘 WTO에 제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한일 간의 관계에 또 한 번의 영향을 준다면 관련주들도 움직일까요? 일단 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WTO 제소는 소위
그 밥 먹듯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통상 분쟁은 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요소이고, 지금 이제 이 품목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 아마 다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승소해 분들도 별로 큰 이익도 없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관련 종목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미 한일 간의 이 소위 기술 전쟁과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런 빅 트렌드 속에서는 계속 뭐 이것이 계속 그 트렌드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지, 예, 추가로 뭐 이것 때문에 더 빠진다 내지는 뭐 관련 종목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쨌든 이 일본과 한국은 앞으로 이제 지능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치열한 기술 전쟁 또 정책 전쟁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그다음에 우리 미래 자동차를 둘러싼 그런 기술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통상 다툼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더 뭐 악화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이미 시장은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결 이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오어임님의 추천주는요,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OLED 관련주 나왔고요. 그리고 조영은님은 엔터주가 나왔네요.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 내에서 이제 안정성이랑 실적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AP 시스템과 JYP 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게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실적이 사실 조금 이 반도체 장비나 OLED 쪽의 경우에는 좀 이 턴어라운드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저점과 올해 8월 저점을 이제 여기와 여기죠. 네, 저점을 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5조, 그리고, LG전자 2.5조, 2조 5천억 정도 전후에 이제 OLED와 관련된 새로운 라인, 그리고 대형화 관련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도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LCD 라인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판단은 AP 시스템 오늘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그 고점은 아니고 추세적으로 최소 지난번 1월에 기록했던 정고점은 넘어간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업황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설비 투자가 시작되면은 장비 공급 회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P 시스템은 뭐 지금도 추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엔터 얘기를 하시는데 엔터는 과거 같은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게 16,000원 있던 종목이 22,000원까지 한 6,000원 올라왔으니까 30%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30%가 이제 반등이지만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터를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빅트렌드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의 한류 소비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될 거고요. 이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상품들은 결국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그런 소위 효과들을 이제는 노려서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에 치중돼 있던 어떤 한류 콘텐츠나 한류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돼서 뭐 요즘에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신라면 미국에서 또 많이 팔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기회들이 잡혀질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 시장에 우리가 한류를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이런 소위 컨텐츠들 노래나 춤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수출하던 그 흐름이 사실 다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시장을 과거에 성장하던 만큼은 만들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한번 불어져요. 대상투거든요. 대상투 치고 3년 내에 손대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올라오면 다시 또 이번 지수 받는 고점에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그런 작업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은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만 제 판단으로는 기대 수익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경우는 이렇게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 얘는 여기서 돌아선 거고요. 거꾸로잖아요. 네, JYP는 대시세를 이렇게 내고 나서 수년간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AP 시스템을 종목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주 AP 시스템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은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나왔네요. 삼성중공업은 연간 목표 달성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LGU+플러스 통신주 곽영원 부장의 오늘장 대결 종목입니다. 휴대폰 ARPU가 상승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주가 지금 최근에는 시장에서 더 눈에 띄었는데 네. 이길까요? 일단 지금 이 U+에 대한 것은 이제 5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제 5G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과거에 우리 통신 시장이 성장할 때 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보시다시피 사실 그 통신망이나 이런 부분의 투자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절대 규모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주들이 잘 못 가요. 왜냐하면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들도 있고 해서 잘 못 가는 그런 그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부러져 있죠. 물론 이제 부러졌다는 게 추세가 하라고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반등 정도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량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최근도 반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4,000원 정도 언저리 오면은 이제 저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검선하단 종목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다.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종목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달라요. 이 차트를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꼭 AP 시스템 돌아서듯 했죠. AP 시스템 조금 보셨던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업황이 돌아서서 제가 이제 소위 남극에서 탈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얼음굴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이제 수급뿐만 아니라 실적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 목표 타겟은 이 정도 17년 고점 11,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삼성중공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자리가 남아 있는 그런 구간인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LGU+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이 네오위즈를 꼽아주셨어요. 하반기 신작 게임 기대감 그리고 명절 특수를 노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염승환 차장은 현대제철이에요. 철강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철강 가격 상승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구리 가격도 좀 올라오고요. 그런 부분은 경기가 이 선진국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부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FRB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에 있던 것에서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 항상 과거에도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면 소재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중국도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잘 보시면 이걸 좀 더 멀리 보면은 이 소위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과거에 보면 2004년 이 중국이 고성장하던 그 시절에 2004년부터 2010년 정도 이 언저리까지 한 5, 6년 동안 올라올 때 이게 10,000원 있던 게 14만 원, 이 대형주가 10배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경기가 중국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추세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철 못 만들겠습니까? 중국도 이제 철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는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다 이런 그런 구조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그 철강 쪽에서 있는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국 시장을 다시 과거만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말씀드린 글로벌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과거의 산업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건 역시 꿀뚝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거죠. 포항제철이나 또는 이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과거 산업화 때 이제 잘 나갔던 산업이죠. 이제는 이 산업들이 이렇게 쇠퇴하는 과정에 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만등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오위즈입니다. 이 네오위즈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종목이 2010년에 이때 이제 많이 갔지만, NC소프트 가고 막 그럴 때 잘 갔지만은, 예전에 이제 엔터주들이가 게임주가 가는 시절에 오히려 얘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얘도 게임이었는데 게임주 잘 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2011년부터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셔도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모바일 게임이 이제 시장의 주류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주도주가 됐죠. 이렇게 주류로 이렇게 떠오른 과정 속에 얘는 이렇게 폭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구조조정이에요. 게임 산업 내에서도 PC를 중심으로 했던 게임을 이렇게 빠지고, 모바일 게임을 했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을 보면 모두 다 뭐 이쪽 PC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게임도 결국 중국 관련 소비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엔터주처럼.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쪽 섹터도 참 어렵긴 한데 다행이라고 하면 지금 이 네오위즈가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실적 호전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에 제가 데이터도 봤는데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쪽에서 종목을 볼 때는 아주 좀 개별적 관점에서 네오위즈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실적 호전이 기업의 어떤 소위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 구조조정이 나쁜 의미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구조조정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라서 이 종목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실적도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 기대감으로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만 추세적으로 사실 이게 이 종목 올려갖고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바텀을 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여기 이 시절 그러니까 2014년에 나왔던 이런 정도의 실적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단 모든 게임주가 좋은 게 아니라 네오위즈 개별적으로 해당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승리자는 네오위즈로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네오위즈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승자 HDC를 이긴 아이센스였죠. 그리고 AP 시스템 올라갔고요. 삼성중공업과 네오위즈까지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그럼 4강 대결 첫 번째 대결은요. 아이센스와 AP 시스템의 대결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둘 다 비슷한 그런 뭐 자리인데 지금 아이센스가 기술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좀 이제 부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이센스를 잠깐 보도록 하면은 이 아이센스는 지금 이제 자리 자체가 오늘 살짝 조정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올랐잖아요. 신고가 50일 신고가를 치면서 가다가 딱 지금 중간 목표치 정도를 건드렸어요. 이런 자리에 건들리게 되면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이 섹터 자체가 사실은 이 헬스케어 섹터 쪽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긴 한데 좀 쉴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면 물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매수를 한다면 오늘 지금 APC 때문에 실적 눌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딱 갭을 메꾸는 자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아이센스보다는 AP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대결 보면요. 삼성중공업과 네오위즈 중에서는 뭐가 더 나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중공업 뭐 좋은 회사이고 지금 이 소재산업재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보면은 소재산업재 섹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 이 조선이에요. 근데 이 조선은 기본적으로 30년 사이클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배도 짓고 집도 짓습니다. 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 작은 걸 만들죠. 그래서 짓는다는 표현
표현을 쓴다면 그만큼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오래 쓰는데 그런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조선의 대호황이 났던 시절이 바로 2004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30년을 하면 앞으로도 이 시간이 많이 남았죠. 대략 2040년께 되니까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조선 호황에 나가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빅 트렌드는 아닌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세계 조선 수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 정도로 또 실적이 좀 개선되니까 이 정도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조금 삼성중공업이 좀 무겁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이 네오이즈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오이즈를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네오위즈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오늘 AP시스템, OLED 관련주로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이긴 네오위즈가 됐습니다. AP시스템과 네오위즈 누가 우승할까요? 네, 저는 뭐 우승 종목을 할 때는 항상 빅 트렌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장이 어제 좀 조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주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지수가 조금 흔들렸어도 삼성전자 어제 올랐고요. 오늘도 지금 어제 보합이었고요. 오늘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산업의 큰 그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라고 하기보다는 대략 저희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그 2000년도 이전에 1995년이나 6년 이전까지 이제 산업화 거의 다 30년 만에 20년 25년 만에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뭐 예를 들면 16메가 디램 뭐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세계는 이미 글로벌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자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것에서 기계화를 중심으로 했던 거에서 이제는 스마트화 내지는 지능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저는 10년간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이런 빅 트렌드, 지능화와 관련돼 있는 가장 그 근처에 있는 종목, 오늘 종목 중에서 AP 시스템이라 오늘 비록 조정이지만은 이 종목은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AP 시스템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바로 AP 시스템이 됐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네오위즈까지도 이긴 AP 시스템, 오늘의 우승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뭐 대략 그 28,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치는 조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 정도 여기 언저리까지는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 AP 시스템 매수가 28,000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뭐 잠시 후에 또 김동호 애프터 진행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김동호 애프터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계속 그 추석 이전까지는 매일 10시 10분에 진행을 하는데 내주부터는 월수금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축은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산업을 봐야 된다. 산업의 큰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한쪽 오래된 산업들은 조정이 되면서 쇠퇴하고 또 새로운 산업인 인공지능과 지능화와 스마트화로 대별되는 관련 종목들의 대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휴일 들어가기 전입니다만은 매도보다 매수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일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유럽의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하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휴가 동안에 호재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겁낼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 3일 그 코스닥 지수 쉬었는데 매수 관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무료 방송 쉬었는데 오후 4시에 무료 방송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전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